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의학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백신입니다. 코로나 백신과 그 다음에 독감 백신 이런 것들을 물론 맞으신 분도 있고 또 독감이 또 유행을 하다 보니까 맞아야 될지 이런 겨울철에 백신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얘기를 나눌 때 먼저 어떻게 면역체계가 이루어져서 이런 적들의 면역 반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을 어떻게 이용해서 백신을 만들었는지를 얘기를 나누어야 우리가 백신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 내가 그러면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돼, 독감 백신을 맞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결과만 얻어 가시려는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되고 좀 더 백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중심을 가지고 백신의 관점에 대해서 백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중심을 좀 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역이 먼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면역이란 것은 역을 면하다. 결국 질병으로부터 면제받다, 자유로워진다 라는 뜻이죠. 이런 질병을 일으키는 적군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등 생물적 이물질도 있고 음식에 있는 가공첨가제 등 합성화학 물질인 비생물적 이물질도 있습니다. 이런 생물적, 비생물적 적군들은 우리 몸에 타고 들어올 때 림프를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 타고 들어오는 기전은 기체와 액체, 고체를 통해서 타고 들어올 수 있는데 기체를 예를 들어보면 생물에 붙어 있던 바이러스가 몸에 있는 책을 통해서 예를 들면 재채기나 소변이나 이런 동물 또는 인간에 있는 책을 통해서 그 비말 감염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호흡기로 들어오게 되겠죠. 코로 들어와서 호흡기 점막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점막에서 림프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막에서 우리 몸이 물리치지 못하면은 적들이 림프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먹은 음식이 상한 음식이다. 그러면 안에 세균이 있을 거고 또 남이 먹은 음식을 먹는다. 국물을 같이 먹는다. 이러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 감기나 코로나가 걸려있다. 독감이 걸려있다 하면 거기 있던 바이러스들이 우리 입으로 국물을 통해서나 음식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 점막에서 싸워서 우리 군사들이 지면 적군이 림프로 쳐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이물질이 림프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비생물적 이물질도 마찬가지로 림프로 들어오게 됩니다. 기체를 통해서 들어올 때는 미세먼지나 미세플라스틱, 미세중금속 등이 호흡기 점막을 통해서 림프로 들어오게 되고 음식에 있는 수돗물에 있는 중금속이나 음식에 있는 가공첨가제 등 이런 합성화학 물질들이 소화기 점막을 통해서 림프로 또 들어오게 되겠죠. 이렇게 적들이 살아있던 죽어있던 림프로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정맥으로 빠져서 간문맥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간문맥에서 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간에 있는 쿠퍼셀들이 이런 살아있는 적이나 죽어있는 적들을 땀으로나 소변으로 등 다시 밖으로 보내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몸에 있는 간이 좋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역을 이해하려면 이런 면역 체계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이 면역 체계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아군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계는 선천성 면역 체계와 후천성 면역 체계, 원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아군 체계가 있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아군 체계가 있죠. 그래서 선천성 면역 체계라는 innate immunity 시스템은 DNA에 원래 설계되어 있는 면역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나의 아군 체계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적이 혈액이나 림프를 타고 세포를 침범해서 세포를 죽였다는 게 확인이 되면 몸에서는 프로락틴을 이용해서 사이토카인을 그 지역에 분비를 하여서 WBC, 백혈구 같은 아군들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이 있는 곳에 면역세포, 아군세포들을 불러 모아서 적들을 방어하기도 하고 공격해서 제거하기도 하는 것을 innate immunity system, 선천성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죠. 후천성 면역 시스템은 adapted immunity system이라고 해서 우리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AIDS, AIDS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선천성으로는 면역이 있는데 후천적으로 내가 살면서 방어하는 시스템이 약해서 면역이 결핍되어 있는 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계도 DNA에는 없지만 새로운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거를 방어해내는 그런 면역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적이 림프를 타고 쳐들어오면 우리 몸의 경고 알람 시스템을 울리고 적을 공격해서 커지는 것을 막고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후천성 면역은 새로운 적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아군들이 한번 당했을 때 그 기억을 해서 다음에 똑같은 적이 쳐들어오면 바로 대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 대응 구축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아군 세포의 패소젠 스페시픽 리셉터라고 해서 병원 특정 수용체가 발달이 되어서 그 수용체에 적군이 딱 결합이 됐었을 때 바로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원이라는 적이 쳐들어오면 숙진 몸에 붙지 않도록 항체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원이 들어오면 항체를 생성해서 이 항원이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항체로 포위를 하는 수갑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후천성 면역은 한번 그 면역이 생기고 나게 되면 살고 있는 동안은 평생 걸리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역 바이러스에 걸려서 홍역이 걸렸다. 다음에 거기서 회복이 됐다 하면 다음에는 홍역이 걸리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후천성 면역은 두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혈액이나 림프를 타고 들어올 때 거기서 적들과 대응해서 죽이는 체액매개성 면역, 휴머랄 메디티드 이뮤니티가 있고 또 혈액에서 그 다음에 세포로 들어가게 돼서 혈관과 림프관에서 물리치지 못하고 결국 적들이 세포까지 들어갔었을 때 적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세포 매개성 면역, 셀 메디티드 이뮤니티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림프에서의 방어와 세포에서의 방어로 나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림프에서 방어하는 HMI, 체액 매개성 면역은 림프에서 B세포가 먼저 항원을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과 잠시 결합을 해서 적의 정보를 읽은 후에 적에 있는 항원에 맞는 항체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1년 동안 B세포는 성숙하게 되어서 플라즈마셀, 형질세포로 바뀌게 되고 이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생성하게 되어 항원에 들러붙도록 해서 적을 항체로 포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 T림프구가 도와주게 되는데 T림포사이트는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흉선 사이모스에서 교육이 돼서 성숙이 되어서 강해지게 되는데 Th림프구의 도움을 받아서 B세포가 형질세포로 성숙이 될 때 항체를 생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항체가 생성이 되고 나면 똑같은 적이 쳐들어왔을 때 바로 항체가 생성이 되도록 면역 기억을 하게 되는 특징이 체액 매개성 면역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 매개성 면역이라는 것은 사이토톡식 T 림포사이트라고 해서 TC 림프구라고 하는데 이 TC 림프구는 세포가 만약에 적에 감염이 되면 결국 그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이토톡신을 내게 되는 것이죠. 펄포린, 그랜자임, 그래뉼라이신 등의 여러 가지 사이토톡신의 화학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 펄포린으로 감염된 세포에 구멍을 내고 그랜자임이 세포 내로 들어가서 그래뉼라이신과 함께 프로그램드 셀 데스 아포토시스라고 세포 자멸사를 이루게 됩니다. TC 림프구가 감염된 세포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또한 림프에서 B셀이 항체를 내어서 항체로 둘러싼 적들을 물리치기도 하는 것이 TC 림프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B셀을 이용해서 항체를 만들게 되면 앞으로 쳐들어오는 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한 것이 백신이 되겠습니다. 결국 인공의 적을 만드는 것이죠. 인공의 적을 만들어서 인공 항원을 만드는 것인데 이 백신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적을 그대로 넣으면 병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적을 약독화시켜서 만드는 생백신이 있고 너무 강한 적들은 죽여서 적들에 있는 단백질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사백신이 있는 것이죠. 생백신에 예를 들면 MMR이라든지 수두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독감 백신 등이 생백신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백신은 장티푸스 백신이나 B형 간염 백신 등이 바이러스를 죽여서 만든 사백신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백신은 체내에서 증식이 가능하고 사백신은 체내에서 적들의 증식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평생에 한 번 맞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맞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생백신은 한 번 맞으면 상당히 오래 가기 때문에 면역 기간을 오래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mRNA 백신이라고 새로운 기법으로 만들어져서 RNA를 투입을 해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 공장을 이용해서
전사를 시켜서 항체를 만들게 되는 그런 유전자 백신도 최근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신을 만들려면 기본 생물학적 이론이 논문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최소 10년 이상이 걸려서 상품이 출시가 되고 사람에게 접종이 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번 코로나 백신은 어땠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퍼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서 제약회사에서 상당히 압박을 넣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WHO라든지 이런 보건 기능에서 백신이 빨리 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임상을 거치지 않고 출시가 되게 된 것이죠. 원래는 10만 가지 후보 물질 중에 하나 정도의 신약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부작용에 대한 것을 최대한 줄이고 약효성이 입증이 되면 신약을 출시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임상 1상에서는 독성을 검사해서 이상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임상 2상에서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임상 3상에서 수천 명의 사람에게 독성이 없고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되어야지 결과적으로 상품 출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임상에 대한 실험이 전혀 없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백신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런 백신이 기존 방식을 쓴 백신이 아니라 새로운 기법으로 한 유전자 백신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을 기울여서 이상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 임상 실험이 돼버린 그런 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백신에 대한 독성이 없었다면 괜찮겠지만 각 나라별로 2년간 수천 명의 사람이 죽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부작용을 일으켰다면 사실은 쓰지 말았어야 될 백신이 되는 것이죠. 10년간 10만 가지 후보 물질 중 한 개의 신약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독성이 없고 약효성이 입증이 돼야지만 쓸 수 있는 것이라서,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 그 신약은 사실 출시가 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안전성을 요하게 되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뉴스에서 수명 이상이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짐에도 그래도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게 낫다는 식으로 전체적인 여론이 정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부와 그리고 제약회사의 관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3, 4개월마다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면 이 백신의 자체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원래 백신이라는 것은 평생 한번 맞을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적게 맞고 또 면역이 오래 가야지 백신 효과가 있는 것인데, 1년째 못 가서 4개월의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백신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고 공공기관에서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데, 그런 결정이 없이 계속 맞게 된다는 것이죠. 백신에 대한 약성이 몇 개월 못 간다는 게 2, 3년간 하면서 이미 입증이 되었고, 백신에 대한 독성은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게 입증이 되었으면 사실은 모든 백신을 폐기 처리해야 되는 것이 신약 물질을 검증하는 공공기관에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분인지 모르지만 약성은 약하고 독성은 강해진 이런 백신을, 심지어 우리나라에서조차도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백신을 같이 맞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 다시 살펴봐야 될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백신에는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첨가제, 각종 보존제 등이 들어가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중금속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맞고 길리안 바레 증후군이 있다는 논문들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백신을 기피하는 현상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인플루엔자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1년마다 한 번씩 맞아야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기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백신이란 것은 결국 과거의 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이러스는 매번 실시간으로 이 무기를 첨단 무기로 바꾸고 있는 반면에, 우리의 백신은 몇 년마다 한 번씩 바꿀 수밖에 없는 고물철 같은 방패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결국 바이러스에 이런 백신으로는 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얘기하는 질병을 막을 수 있는 입증이 인증된 백신이 아니고는 새로 만들어진 백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작용이 어떤지 이런 부분을 살피고 나서 맞을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실익을 따질 때 결국은 약성이 있고 독성이 적어야 실익이 좋아서 더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독성은 많아지고 약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백신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거기에 있던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우리 몸에 주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몸의 유전자, 세포 공장까지 이용하게 되다 보니 앞으로 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백신을 통해서 꼭 독감이나 백신을 예방을 해야 될까요? 그것보다 우리 몸의 아군의 체계를 증강시켜서 더 강하게 해서 적들이 쳐들어오더라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면 굳이 이런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밥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감기 걸리고, 똑같이 집단 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걸리지가 않죠. 심지어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 걸리는 이 판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백신을 맞지 않고 우리 몸을 강하게 하는 식으로 할 수 있다면 부작용이 없이 독감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질병이 일으켜지면 그렇게 후회하지를 않게 됩니다. 이미 질병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원인을 잘 모르고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런 백신이라든지 어떤 주사를 맞고 일어나면 인위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인공물질을 넣은 사람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후회를 느끼고 심지어는 공격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의 물질을 스스로 증강시켜서 스스로 적을 방어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더없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스스로 몸의 건강을 지켜야 될까요? 첫 번째는 잘 때 이런 적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림프의 적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잠을 잘 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낮에 몸을 좀 피곤하게 몸을 만들고 근육에 있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을 많이 이용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낮에는 운동을 하면서 낮에 햇빛을 봐서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이런 현상을 직접 경험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채식을 해서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음식을 먹게 되면 결국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고 잘 움직이게 되면 굳이 이런 백신을 맞지 않고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